제이슨 컴퍼니 진행 경이로운 팀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팀즈를 업무 플랫폼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일상 업무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는 사용자 대상 세션이고, 두 번째 시간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첫 세션을 맡은 제이슨 컴퍼니에서 클라우드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양선주 팀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모던 워크플레이스와 협업이란 주제의 피처링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경이로운 팀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속한 조직의 문화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진보 혹은 보수 혹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인지, 물론 대부분의 조직들은 혼재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특별히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인 업무 형태가 내부 협업 위주인지 외부와도 협업을 자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 업무 중심인지, 혹은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어느 쪽인지, 그리고 보고 방식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무를 통해서 주기적인 보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프로젝트 페이지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생략한 조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료나 문서 공유 방식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전히 사내 네트워크 서버 중심의 문서 공유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시간 관리와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어셋을 공유하는 관점을 가지고 공유가 되는 조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관점은 두 번째 관점으로서 팀즈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저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이로운 팀즈라는 제목을 갖고 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의 이 조직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가 저희의 목적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클라우드 마케팅 팀에서 팀즈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데일리 업무에 적용되는 팀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보여드리는 시연으로 조금 더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디스커버리 워크숍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총 45 분의 시간인데 잘 효과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도 설명을 듣는 와중에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늘 팀즈를 플랫폼으로 타사 앱을 사용하는 예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럼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팀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앱은 무료 앱인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그렇지 않고 타사 앱인 경우에는 기존 보유하고 계신 라이센스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추가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안 문제는 사실 이제 관리자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 시큐리티 그룹과 어 거버넌스 폴리시를 잘 관리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팀즈에 저희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앱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부 앱을 인테그레이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앱 개발자가 나의 개인정보 접근하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때 어 물론 그 인증을 위해서 개발자는 개인정보에 접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 앱스토어 정책에 위반하여 그 앱 자체가 철회되므로
어 어떤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지만 사용자로서는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 설치되었다가 삭제하고 싶을 경우 발제를 통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에이전트를 깔아서 깨끗이 삭제를 해야 하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이 단 두 번의 클릭으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팀즈를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도입을 하라고 제안을 드리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요. 쪼끔 덜 쉽게 일하고 스마트하게 일해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과 개인적인 조직적인 그 목적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팀즈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팀즈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팀즈는 함께 일해서 좀 더 효과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팀즈를 만났을 때는 메신저로서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 채팅 툴이라든지 '화상 회의를 제공을 하네. 통화도 되네.'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로서 만나게 되고, 쪼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오피스 365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다른 팀과 아니면 타인과의 협업이 쪼끔 더 편하게 이루어지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코어이면서 쪼끔 단순하게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팀즈를 바라봐야 할 것은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보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탑재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타사 앱들을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개인과 조직의 업무의 그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여 주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지원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 활용을 하려면 팀즈에서 받아들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속성을 쪼끔 알고 있어야 접근이 쪼끔 쉽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의 네이티브 앱으로서 제공되는 것들이 붙어 있고요, 당연하게. 그리고 몇몇의 그 유료 라이선스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면 전혀 문제없이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사 앱들도 어 비슷한 속성의 타사 앱들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 나는 한 개의 플랫폼에서 다 같이 함께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효과적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기능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도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 기존 앱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머 고객 스스로 개발한 앱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이 팀즈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조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비개발자여도 그러한 어빌리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워 플랫폼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워 플랫폼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도 힘들다 할 때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조금 손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봇과 탭과 메시징 익스텐션이라는 어떤 모듈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와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배경을 쪼끔 보시면 그 팀즈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 봤던 이 그림인데요. 애저 AD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룹을 생성시키면 팀즈 채널과 쉐어포인트 문서 공유 플랫폼 연결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메일박스를 동시에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어떤 모듈을 생성을 시켜 주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원드라이브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환경이 통합되어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장성들은 뭐 D365 폼즈, 요즘에 폼즈 프로로 바뀌었지만 등등 연결시켜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엔지니어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 플랫폼의 모듈 중인 파워 앱스와 파워 플로우와 파워 에이전트, 버추얼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조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시킬 수 있고, 개발자가 아니어도 적정히 사용자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과 워크 플로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시킨 후 어플리케이션화 시켜서 팀즈에 임베디드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키는지는 나중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그래도 포함이 되어서 설명되어 드릴 겁니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리마인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과 업무 프로세스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하고 싶은지,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와 어떤 디바이스로 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부서와 혹은 타 조직과 어떻게 협업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팀즈를 정확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들은 워크플로우,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하는 스트래티지 전략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런 약간 개방적인 플랫폼을 조직에 도입하실 때에는 IT 매니저 관리자 쪽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세우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와 IT 매니저 간의 협업이 중요한 도입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버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팀즈를 보여준다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클라우드제 마케팅 팀에서 팀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그 윤곽을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워크 플로우예요. 저희 팀에. 아니면 개인적인 보통 아침에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저의 태스크를 체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체크하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살펴보겠죠. 그다음에 마케팅 팀이니까 어저께 생성된 리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이나 이번 주에 운영해야 될 이벤트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오퍼레이셔널한 업무를 보고 이벤트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실무를 보고, 그다음에 보고서 리뷰를 들어가는 요 단계까지를 팀즈 인테그레이션 시킨 보여드릴게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채팅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아웃룩이나 플래너와 연결되어 될 것이고, 리드 관리는 저희는 다이나믹스 36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 매니지먼트도 다이나믹스 365, 쉐어포인트 온라인, 뭐 CC를 사용하고 있고,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D365에서 다 맞춰지지 못하고 외부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D365랑 폼즈 프로를 통해서 포스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포트는 데이터는 뭐 엑셀로 전달받긴 하지만 그 종국에는 뭐 파워 BI나 D365에서 제공해주는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팀즈에 보여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헬로 굿모닝하고 마케팅 업무를 봅니다. 그럼 팀즈 화면인데요.
팀즈에 제가 이메일도 인테그레이션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사실 약간 트리키하다고 하는데 약간의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조금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메일도 그 아웃룩 웹 애플리케이션을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제가 팀즈 안에 들어와서 이메일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드렸던 리드 제너레이션 마케팅 부서이기 때문에 생성된 리드를 보러 이제 다이나믹스 365라는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보러 들어왔는데요. 이마저도 커스터마이징 살짝 시켜 가지고 팀즈 앱바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약간 오늘 모든 과정이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팀즈를 조금 과장해서 많이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팀즈에 연결된 다이나믹스 365를 통해서 리드 관리를 한 후에 저희가 이벤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팀즈와 연결되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 시간 운영되고 있는 이 팀즈 링크를 이곳에서 생성을 받아서 팀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웨비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다시 팀즈의 일정에 동기화되어서 팀즈 상에서 웨비나 정보를 수정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이 여기 등록하는 곳에 등록을 하신 거고요. 웨비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참석자 등록을 저희가 이 부분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 G365에서 보던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정보는 팀즈 일정 그리고 아웃룩 데스크탑의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같은 정보가 동기화되어서 똑같은 정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D365 부분인데 저희 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계속 팀즈 안에서 데일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또 팀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즈 용어로는 팀 채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팀 채널을 홈페이지 인트라넷으로 활용해서 저희 내부에서 활동된 액티비티들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플랫폼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앱 바에 저희 클라우드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서 인서트해서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액티비티 그리고 문서들, 프로젝트 스포일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보시면 팀즈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렌더를 공유한다든지 저희 액티비티 사진을 공유한다든지를 모두 팀즈 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그리고 지금 마케팅 앱으로 내려왔는데요. 얘는 사실 배경 뒷단에는 쉐어포인트가 계속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팀의 목적에 따라 첫 번째 페이지 모습을 바꾼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내려가면 태스크와 프로젝트 스테이터스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팀의 목적에 따라 플래너가 뒷단에 있는 서비스를 여긴 저희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서 넣은 거고요. 그렇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희 팀에서 특별히 이제 잘 사용하고 있던 부분은 팀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디폴트 탭 기능 중에 위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키를 팀 내에 널리지를 쉐어하거나 아니면 팀 내 매뉴얼을 쉐어하거나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원노트와 다르게 위키피디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원노트가 편하실 수도 있고 위키가 편하실 수도 있지만 활용도와 선호도에 따라서 활용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업무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팀즈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위키를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포스트 피드 기능이 있는데 이 피드 기능도
팀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개별적인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데 요 포스팅 기능도 활용을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팀 전사 어나운스먼트 혹은 팀 내 어나운스먼트도 요 게시물 탭 기능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제가 좀 전에 위키 설명드렸고 게시물 설명드렸고 지금 테스트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다. 그러면 플래너를 활용해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투두 리스트나 첨부 파일 어셋을 공유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연결된 원드라이브 혹은 스팀 사이트에 연결된 쉐어포인트 등 원하는 곳에 위치한 어셋을 여기에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문서, 링크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인데 처음에 이제 퍼스널 데일리 워크, 두 번째 인트라넷으로 내가 팀즈 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팀 앱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단계로 또 살짝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굳이 팀즈 앱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결국은 팀즈 앱이 쉐어포인트 기반으로 했을 때 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임라인이나 어셋과 업데이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쉐어포인트 내에서는 관측 차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플래너나 뭐 라이프나 이것을 만족 못 하시겠다. 그런데 추가 라이센스는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쉐어포인트 내에 태스크라는 모듈 웹파트를 사용하셔서 관측 차트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같은 내용은 팀즈 앱으로 변환시켜서 팀즈 내에서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레벨을 넘어서 레벨 밑으로 내려와서 태스크 매니지먼트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플래너만 사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뭐랄까 기본 앱 장착되어 있는 앱이기도 하고 이것만 잘 사용하셔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상당 부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좀 이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업무나 팀 간의 업무를 이렇게 목록이나 대시보드나 여러 가지 형태들,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는 이따 데모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테스트까지 기본적인 데일리 워크를 진행을 하고 보고 업무를 볼 때는 파워 BI를 또 사용을 하는데 파워 BI마저도 보고서마저도 팀즈 앱으로 변환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파워 BI 기능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팀즈 내에 머물면서 다른 앱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저희 약간 가라 자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라고 사실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의해서 어떤 파일들이나 뭐 쉐어포인트의 파일들이건 개인적인 원드라이브 파일이건 하물며 외부 스토리지 아니면 뭐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까지 다 붙이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용을 해두고 있지 않지만 사용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활동 그리고 조직원의 활동이 애저 AD와 쉐어포인트로 연결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사이트, 업무 환경의 인사이트를
최근에는 이제 비바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론칭을 하였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업무 퀄리티를 또 알려주고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 봤는데 그럼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잠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네이티브 앱,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앱, 타사 앱,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앱을 환경을 얼마나 쉽게 제공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팀즈에서는 앱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생성을 하고 개발이라기보다 생성을 하고 팀즈에 붙일 수 있게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만들어 놓은 마케팅 앱의 생성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요 디테일 제목을 넣고요. 앱 아이템 자동 제너레이션 되는 버튼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패키지네임, 버전, 쇼트 디스크립션 등을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겠죠? 하고 아이콘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필요한 공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탭 부분인데 오늘 설명드린 많은 부분이 탭 기능 중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탭에서 홈을 어디로 포인팅할 건지 어디를 가르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쉐어포인트의 마케팅 페이지를 가리키고 그것을 나의 팀즈 앱으로 전환시켜 사용하고 싶다를 입력을 하고요. 허용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앱 디테일에서 제목 넣고 탭 부분에 가리키는 URL 넣어줬고 바로 테스트 섹션으로 넘어왔거든요. 벌써 사실은 기본적인 앱 생성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톨 버튼 눌러서 테스트 하시거나 테스트 하신 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퍼블리싱해서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완료된 경우 앱 서칭을 통해서 제가 생성한 마케팅 앱이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해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지금 앱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앱을 생성한 후 퍼블리싱하는 그 레이어라고 이렇게 단계 레벨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단위로는 제일 작은 단위로는 팀 목적을 위해서 팀에만 배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특정 조직, 개인이 속한 조직에 배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앱스토어에 게시해서 모든 다른 고객과 쉐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거를 팀즈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개발 환경에 사실 앱 스튜디오는 굉장히 1차원적인 앱 개발 생성 환경이고요. 그 외에 제공하고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플로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고 2시 15분에 수업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로 가서 이메일로 저의 업무를 체킹을 하고 다이나믹스 365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기는 한데 이게 한 번에 그래서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클라우드진 아까 인트라넷 사실 거의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모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스크린샵 환경들이 실제 작동하는 것이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 환경을 틀은 거고요. 한 가지 아까 스크린샷이 없었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완전히 AD가 붙어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한 번에 로그인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이것도 모양상 어플리케이션을 변환하여 팀즈에 임베디드 시킬 수 있다. 보여드리려고 들어 놓았습니다. 그 플래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조금 재미있는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팀즈 앱에서 그 자체 시연은 스크린샷을 많이 따라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리플레이에서 보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조금 재미있는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팀즈에 내장되어 있는 플래너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쉐어포인트의 리스트의 속성의 웹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제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해서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어떤 연결을 매우 간단한 자동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동화를 연결시킨 부분은 팀즈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깔아서 설치를 해서 인스톨을 해서 쉐어포인트와 연결을 시키고 단지 두 단계만을 연결을 시키고 플래너에서 작업을 추가한 경우 쉐어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그 플로우를 연결을 한 거고요. 가장 간단한 오토메이션을 만들었고 이거는 활용하실 수 있게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든 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태스크를 제가 완료했다는 표시인데 완료를 했을 경우에 팀 내에 노티피케이션이 갔으면 좋겠어. 자동으로 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를 조금 더 만들고 싶다. 그 두 가지 프로세스를 만든 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온 거 보이시나요? 어떤 연결일까요가 지금 바로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얘네들을 끈 거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채널에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연결을 시켜서 제가 흐름을 두 개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새 태스크가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작업 완료 시. 보시면 이렇게 두 단계밖에 없습니다. 이 두 단계로 저는 팀즈 플래너로부터 쉐어포인트까지 연결해서 업무를 자동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완료 시 또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리허설
중 테스트 조금 전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아까 끈 것들이 노티피케이션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팀즈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아까 앱 스튜디오도 있지만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하여서 조직에 좀 더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메시지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업무에 있어서 게시판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부분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데브옵스 환경이라든지 뭐 저희 마케팅 부서에서는 쓰고 있지 않지만 뭐 개발자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애저 보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테스트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시간이 1분 밖에 남지 않아서 테스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지금 애저보드에 자동적으로 테스트라는 케이스를 생성해서 이 안에 있는 팀 멤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도 연결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환경을 조직과 팀의 업플로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모든 게 다 맞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팀즈를 바라보시는 입장이 문화를 바꾼다, 컬처 체인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프로세스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입할 수 있는 툴로 보셔야 정상적인 좋은 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되더라도 바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직의 플랫폼으로서 저는 팀즈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잘 달리는 사람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어서 이 정도로도 너무나 경이로운 팀즈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툴과 플랫폼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너무너무 장담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팀즈는 업무 솔루션이 아니라 사람과 프로세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끝에 또 다음 워크숍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오늘과 연결되는 제안일 수도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프로세스와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시려면 저희가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꼭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 워크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워크숍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